내륙과 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모레까지 강추위가 이어져 세밑 한파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삼척 대진원전 부지에 추진할 예정인 관광개발 사업이 정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은 속도를 낼 전망이지만 민간 투자와 경쟁력 확보가 과제입니다. 고성 지역의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과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위드 코로나와 함께 변화를 요구받는 강원도 관광의 현주소를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산지와 내륙에 오늘 밤부터 한파특보가 발효돼 한파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9시를 기해 강원 중북부 산지의 한파 경보를, 강원 남부 산지와 태백, 정선 평지, 평창 평지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 아침 내륙과 산지는 영하 10도 아래로, 동해안 지역은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더 떨어져 내륙과 산지는 영하 15도 안팎까지, 동해안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까지 이틀째 도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주춤한 가운데 오늘도 오후 6시 기준 88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33명, 춘천 14, 강릉 8, 인제 7, 속초 6, 동해 4, 고성과 삼척 각각 3명, 양양 2명 등입니다.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76.2%며 누적 확진자 수는 12,330명입니다. 도내 오미크론 감염자는 오늘까지 삼척과 원주, 홍천에서 모두 20명이 나왔습니다. 삼척 대진 원전 부지는 해제된 지 2년 가까이 되도록 활용 방안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돼 왔습니다. 최근 관광 휴양타운을 조성하기로 하고 정부의 개발 승인을 받는 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사업 경쟁력 확보 등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 근덕면 대진마을. 마을 산들은 제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깎여나갔고 눈과 밭도 형태를 잃은 채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대진마을은 지난 2008년 소방방재단지로 개발되다 중단됐고 2012년에는 원전 예정 부지로 묶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2019년 지정 해제됐습니다. 이후 삼척시는 대진원전 해제 부지 일대 1,755만 제곱미터에 에너지 자립과 탄소 제로 단지를 지향하는 관광 휴양타운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진 원전 예정 부지의 지역 개발 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관광 휴양타운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국토부 승인에 앞서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비 2억 원이 통과됐고 최근에는 삼척시가 민간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구역 지정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 이제 시시계획인가 또 시시설계, 보상착수 이렇게 마무리해야 됩니다. 삼척시는 2026년까지 공공과 민자를 포함해 2천억 원, 토지 공급 후 민간 투자 3천억 원 등 모두 5천억 원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의 직접 투자 실행 여부와 함께 관광 휴양단지의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척 같은 경우에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시장이잖아요. 수도권에서 삼척까지 올 때 있는 경쟁 휴양 관광 단지들, 신규로 생겨나는 휴양 단지들하고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그게 이제 그 지역의 관광객들을 들어오게끔 하는. 삼척 대진 원전 해제 부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개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사업 효과가 주민 기대를 충족시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몇 해 전부터 고성군 주광면에 어린이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뽀로로를 주제로 테마파크와 대형 리조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위법한 사항이 있다며 지난 8월 고성군의회 의장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자 주민들이 결국 고성군의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고성군 의회 앞에 주광면 주민들이 모여 항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열린 고성군 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함형환 의장이 뽀로로 테마파크 관련 안건의 변경안을 상정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뽀로로 스카이 테마파크 호텔 유치를 위해서 행정은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의회 상정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정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월 26일 고성군 의회에선 의원들이 올린 관련 안건을 8시간 동안이나 회의를 했지만 하명환 의장은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못했고 위법성이 있다며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장은 위법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의원들은 그거에 관계없이 상정하라고 하고 그것이 의결이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엄청난 특혜를 투자 기업에게 줘야 되고 해당 사업은 지난 2019년 이경일 전 고성군수 시절 고성군과 업체 3곳이 협약을 맺고 추진되기 시작했지만 고성군은 이후 한명준 군수가 사업 초기 업체에 유리하게 맺어진 조건을 대폭 수정해 재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성군 의회 의장은 위법하다며 상정을 거부했고 의원들과 주민들은 상정을 해서 의원들이 다각도로 검토할 기회를 주어야 타당한지 위법한지 가릴 수 있다며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고성군은 의회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순 없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몇 번에 걸쳐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고 그랬는데 이제 의회에서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수정해서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의견을 주셨고. 특히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고성군수와 고성군 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지방선거 때까지 갈등이 가라앉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내 여야 정치권이 지역 공약을 선점하고 조직력 확대에 나서는 등 표심 얻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오늘 2차 공공기관 강원도 이전 토론회를 열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5개 공공기관 이전 건의에 이어 이광재, 송기현 의원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오늘 청년위원회 발대식에 이어 중앙위 도연합회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 선대위 체제로 조직을 확대해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강원대를 비롯한 4년제 일반 대학은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문대학은 모레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는 수능 출제 오류로 수시 충원 등록 마감일이 하루 미뤄져 정시 선발 인원 확정도 그만큼 늦어진 만큼 수험생들은 지원 전에 대학별 선발 인원을 비롯해 성적 반영 방식과 원서 접수 마감일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지역의 현안과 과제를 짚어보는 송년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동해안 지역 축제와 관광의 현 주소를 살펴봤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연속 온라인 비대면 위주로 진행된 강릉 단오제. 대규모 불꽃놀이와 난장은 없었지만 행사의 본질을 살려 꾸민 단오장과 미디어 아트로 구현한 단오제 특별전 등에는 코로나 시대에도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온라인 방식을 도입한 신주미 봉정과 영상 콘텐츠로 제공한 지정문화재 행사는 축제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단오 행사장에서도 이 2해 동안 해왔던 온 오프라인 축제를 잘 활용한다면은 충분한 시너지 효과가 나고 또 시민들이 기대했던 그 갈증을 달래줄 수 있는 멋진 축제가 내년에는 이곳에서 펼쳐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그동안 익숙했던 전통적인 지역 축제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커피 축제와 댄싱 카니발 등 수십억 원을 투입해 단기간에 수십만 명이 모이는 축제는 집합 금지와 거리두기 방역 조치 시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겨울 축제와 꽃 축제 등 체험 위주의 계절성 축제들은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취소하거나 축소됐습니다. 친환경과 개별, 비대면으로 축제를 개편해도 여럿이 모여서 즐겼던 축제의 재미를 대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축제 장소라든가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시켜가지고 한 곳에 밀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소를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정 기간 일자별로 정해진 인원만큼 참여하고 빠지는. 관광 산업은 개발 사업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폐석회석 광산을 복합 체험과 놀이시설로 탈바꿈시켰고 속초시는 영랑 호수에 부교를 설치해 연중 관광객이 찾는 개방형 관광지를 조성했습니다. 야간 조명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과 소규모 숙박시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코로나 시대 관광 패턴의 변화입니다. 소소한 여행이 수요가 많이 늘었고요. 또한 야간 관광에 대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관광의 체류와 숙박시 등 이런 부분도 지역 관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망 확충으로 서울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내년에도 관광객들이 강원 동해안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별 쏠림을 막고 재미와 감동을 찾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릉시와 동해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맞이 명소의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강릉시는 오는 31일 오후 6시부터 1월 1일 오전 9시까지 경포와 주문진, 정동진 등 관광객들이 몰리는 해변을 비롯해 교동 화부산과 포남동 봉수대 등 해맞이 명소의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동해시도 도제비골 스카이밸리와 해랑 전망대, 추암 출렁다리는 해맞이 시간대 출입을 차단하고 망상, 추암, 논골담길 등의 세 곳에서는 종합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또 방역 드론을 해변에 띄워 방역 계도 활동을 벌이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 플라이강원에 운행 보조금 6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번에 지급한 운항 보조금은 지난해 말 강원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편성한 60억 원 전액입니다. 강원도는 예산 집행을 위한 조건으로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한 재무 구조 개선과 관광 여행 상품의 경쟁력 확보 등을 요구했고 플라이강원은 150억 원의 유상 증자를 완료하고 취향 예정 국가별 관광 여행 상품을 준비하는 등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강원랜드가 태백시의 직원 숙소를 본격적으로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이사회를 열고 태백시의 139실 규모의 직원 숙소 건립을 위한 60억 원 안팎의 예산 증액을 의결했습니다. 2004년 강원랜드는 태백과 정선 고한에 각각 300여 실 규모의 직원 숙소를 건립하기로 합의했지만 15년 넘게 착공이 지연됐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